미정모 좀 풀어봤어? 좀 어때? 좀 6문제 정도까지는 할만해? 아니면 좀 꽤 어려워? 5문제 정도까지는 괜찮아? 5문제 정도까지? 지금 우리 1차 목표가 그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맞추자거든? 그러니까 8문제면은 23, 24, 25, 26, 그 다음에 27까지는 꼭 맞추고, 그 다음에 28, 29, 30번 중에 하나 더 맞추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6문제 정도는 확보하자가 수능 때까지 그렇게 가자가 아니라 일단 1차 목표. 1차 목표는, 그게 최종 목표가 돼도 돼? 애매해? 어쨌든 그렇게 갈 건데, 미정모랑 별개로 미니 미정모를 나눠줄게, 오늘. 미니 미정모는 23, 24, 25, 26, 27까지만 있는 거거든. 5문제? 그거 좀 재밌겠지? 그건 좀 할만하겠지? 그거를 100회분 정도 준비했거든? 미정모를. 신난다. 한 장이 1회야. 한 장이 1회. 얼마나, 특히 23, 24, 25면 빨리 넘어가잖아. 샥샥샥 풀면서 하고, 26번, 27번이 우리 약간의 고민일 수 있거든? 그거는 체킹 때도 하고, 나도 수업 때도 좀 몰아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해줄게. 하면서 미적분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실전 개념들 같은 거를 좀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9월 모의고사 대비했을 때 수원수투도 중요하지만 미적분에서 한 5문제 이상은 맞추고 싶은데 자꾸 3, 4개밖에 못 맞는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양질의 문제를 재밌게 풀 수 있게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걸 풀면서 우리 좀 더 해보도록 하자. 그지? 기존 하던 공부에 그걸 좀 추가를 하기로 할게. 미니 확통모는 없어. 확통모는 그냥 8문제 다 그냥 풀면 되거든. 확통하는 친구들은 할 만한데, 미적하는 경우에는 그 5문제도 빡빡하다는 경우가 한 2등급 정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1등급이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는데, 2등급, 3등급 정도까지는 5문제는 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 특히 현역들이 그래. 현역들이 내신 다 끝내고 종합적으로 수능 대비한 미적분 공부를 이제 막 많이 돌린 상황이 아니라서 좀 이제 정리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에겐 100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100일의 전사, 이런 말 들어봤어? 아무튼 각자 100일의 전사가 돼서 좀 해보기로 할게. 129쪽까지 일단 저번 시간에 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거든? 그거를 좀 질문을 충분히 받고 오늘 수혈을 좀 진행을 하기로 할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고 다음 시간쯤에 끝내면서 바로 수투를 들어갈 테니까 그걸 이제 준비를 해오면 되겠어. 129쪽까지 좀 질문해줘. 풀어왔을 거 아니야. 이거 풀었어? 어서 와. 머리 엄청 멋있게 잘랐는데? 재하 질문 없어? 몇 번? 57번?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다 해줘. 쭉 설명해줄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해서 전체적으로 리뷰할 테니까. 59번. 또 없어? 혜민이 괜찮아? 질문 없어? 스프린트에서 어디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 53번. 육 번? 56. 우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줘. 그리고 이따가 부담임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가벼운 조사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들 있지. 그거 좀 보고서는 내가 좀 맞춤형으로 이런 건 좀 더 챙겨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한 사람에서 불러서 또 설명을 해줄게 할 테니까 그걸 보는데 특히 약수련 논술을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 약간 그 기로에서 좀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수련 논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수능 특강 수원수2는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 수원수2가 약간 뭐 레벨 3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레벨 1, 레벨 2까지는 그냥 딱 보자마자 거의 외울 정도로 내신 대비하듯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따로 숙제로 주고 좀 집중적으로 하자를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약수령 논술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랑 좀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해서 이번 달에 좀 많이 챙겨보자. 아직 방학 다음 주에 끝나지. 이번 주에 끝나는 학교 있던데. 양명고 이번 주에 끝나던데. 그치? 관영도 일찍 끝나나? 다음 주야? 응. 3본고 일찍 끝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계속 얘기하고 고민이 있어도 얘기를 해줘. 53번부터 보는데 53번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막 풀어주기보다는 그냥 뭘 배웠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텔레스코핑, 그러니까 큰데 큰 거 넣고 작은데 작은 거 넣는 거. 그 빼기 형태로 된 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 그치? 그래서 52번까지 풀었고, 특히 52번 문제는 이제 수능 문제라서 좀 중요하다.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다라고 했던 거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딱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 돼. 근데 53번은 약간 이제 뭔가 발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이걸 좀 정리해 볼게. K1부터 해서 15까지 돼서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분해하고 위에는 AK까지 있는데 이게 2 곱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6까지 해서 루트 K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야. 그치? 만족시킬 때 10항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보면은 1항이 4 곱하기 16항이랑 이렇게 A16이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여기 좌변을 유리화해 볼 생각을 했을 거야. 유리화를 하고 시작을 했지. 유리화를 해보면 AK에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요렇게 정리가 되고 시그마 K 1부터 해서 15까지의 요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딱 요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 얘를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만약에 이런 상태야. A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AK 곱하기 루트 K 이렇게 해서 시그마가 붙어 있으면 K는 1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15까지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그냥 A16 곱하기 루트 16 빼기 하고 그 다음에 A1 곱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연속된 두 항의 차이인 거니까 큰 쪽에 큰 거 넣고 작은 쪽에 작은 거 넣고로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전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꼴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발상적이긴 해. 그러니까 발상적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는 봐볼 수 있거든. 어떻게 보냐면은 AK 플러스 1에서 D만큼을 뺐다라 봐보자. 이렇게. 그치? 그 다음 항에서 공차만큼을 뺐다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계산 결과를 어떻게 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K 플러스 1, 여기 한번 써볼게. AK 플러스 1 빼기 T 하고 빼기 D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것만 일단 전개하자. K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한 거. 그치? 하고 빼기 하고 뒤에 쪽은 원래 요거 지금 살아남아야 된다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 AK에 곱하기 루트 K라고 이렇게 지금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전개해보면 요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나오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전개를 해보면 A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쓰자. 이 뒤에 걸 먼저 쓰면 마이너스 AK에 루트 K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D 루트 K 플러스 1을 이렇게 붙이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다 시그마를 붙였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5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쪽은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15까지에 대해서 d 루트 k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게 결국에 뭐랑 같다? 2 곱하기 시그마 캔 2에서부터 16까지 루트 k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수능에서 아마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야. 이게 좀 발상적이거든?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건데 그래도 어떤 교훈을 얻어가냐면은 이 연속된 두 항의 차이에 대해서는 진짜 예민하게 만들어서 봐야 된다. 요거를 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겠어. 이런 거 지금 평정에서 봤던 거 계속 실무 풀면 나오거든? 그럼 되게 반가워해야 돼. 막 10년 동안 못 본 친구, 애매한가? 아무튼 오랜만에 만난 친구 보듯이 되게 반가워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기 결론을 내보면 그냥 이거야. 얘가 지금 여기 바로 이렇게 들어갔다 볼 수 있어. 들어가게 된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여기 이만큼은 위에다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게. 4 곱하기 A16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A1이 되는 거 이렇게 붙이고 그냥 플러스 한 다음에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를 쓰고 나서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15까지에 대해서 d 루트 k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요게 우변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2 곱하기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16까지에 대해서 루트 k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지. 그치? 출제하신 분이 조금 더 생각하도록 요구를 했어. 근데 이것도 우리 자주 쓰는 아이디어니까 정리를 해놓을 때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시그마의 기본은 뭐야? 시그마의 기본은 공식이다라 얘기하면 안 되거든? 공식이 아니라 뭐지? 시그마의 기본은 니은으로 시작해. 나열. 대입을 하면서 나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렇게 가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대입해봐. 루트 2부터 해서 루트 16까지란 말이야.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2부터 루트 16까지인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지금 같은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얘가 1만큼 평행이동했다 생각해도 돼. 얘가 여기를 1만큼 k 대신에 k-를 대입하면서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대입만 해도 알 수 있다고. 둘이 같다는 사실. 그치? 그럼 결론을 내보자. 여기는 문제에서 이거 조건이 있었잖아. 첫 항과 4 곱하기 A16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지어진 거. 이렇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은 D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D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랑 지금 같은 상황인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답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답을 내보면 여기 있는 식 다시 한번 활용하면 돼. A1은 4 곱하기 A16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식을 쓸 때 A1은 4 곱하기 A16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봐. 10항의 값을 먼저 물어봤잖아. 10항. 10항을 물어봤으니까 10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버렸죠. 10항 빼기 9D인 거야. 얘는 4 곱하기 A 10항에다가 플러스 6D를 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났더니 따라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항은 그 다음에 넘기면은 마이너스 24D인 거니까 넘어가면은 15D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아닌데? 24D가 넘어갔으면 33D네. 마이너스 33D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나누기 하면은 10항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T.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22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그치? 이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에 대한 시그마. 그리고 이런 평행 이동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쪽으로 해서 53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56번으로 넘어갈게.
다음에 56번으로 가보죠. 근데 56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SN을 AN으로 바꾸는 거, AN을 SN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출 문제였는데 이거 작년 수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지. 작년 수능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보면 첫 항이 2, 그 다음에 B1이 2. 이건 그냥 수열이래. 얘는 수열이라서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B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조건을 준 상황이야. 근데 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에 대해서 BK 플러스 1 분의 AK 는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N제곱이다. 요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수열을 요렇게 동그라미 쳐서 하나의 수열로 본다라면은 얘는 무슨 수열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 동그라미 친 수열은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다. 그치?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상황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뭘 대입하냐면은 n 대입해버리면 bn 플러스 1분의 하고 an 그 다음에 이쪽은 얘 2분의 1 n제곱에서 2분의 1 n-1제곱을 빼면 되는 건데 우리 알고 있던 것처럼 미분처럼 생각하면 n에다가 1 대입해서 2분의 1인 거니까 n-2분의 1을 이렇게 붙인 형태로 간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1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아니면 2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1항 그치?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결국에 이제 뭘 대입하냐면은 원래식에다가 원래식에 1을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B2분의 B1은 2분의 1인 거야. B2분의 N을 1 대입하면은 B2분의 A1은 2분의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1항이 뭔지를 알고 있어. 1항은 여기 2였단 말이야. 얘가 2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B2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B2는 4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BN이라고 하는 게 BN은 2N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첫 항이 2고 그 다음이 두 번째 항이 4야. 근데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공차가 2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BN은 2N 이렇게 만들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식을 지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시그마 K1부터 해서 5까지의 AK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할까? BN이 지금 나왔거든? AN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 AN이 뭔지를.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 식에서 BN이 이제 뭔지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AN 봐봐. AN 하면은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거야. 요 값이 n-2분의 1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AN이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n-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n 플러스 1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 2n-1, n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지? 이 기본적으로 이건 n이 1보다 크고 났에서부터 다 성립이 되는 식이야. 여기 n이 1보다 크고 났다, n이 1보다 크고 났다 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바로 계산해버리면 2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인 다음에 n은 1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5까지지 이걸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2k제곱 플러스 k 빼기 1 k는 1부터 5까지인데 n으로 썼어. 상관없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다. 120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이 식도 별로 안 쓰고 그렇게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았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연습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요거 시그마 안에서 일반항 꺼내기 이거는 미적분에서도 중요했었지. 중간고사 때 이거 엄청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잖아. 급수에서 얘 꺼내는 거 시그마 안에 있는 애를
구출해준다의 관점. Sn 빼기 Sn-1이 AN이 되는 이 관점을 잘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던 거를 이걸 좀 기억을 해볼 필요 있겠다. 그치? 이렇게 좀 생각해놓고 가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57번으로 가요. 57번. 아직 안 풀었네. 괜히 피곤해. 50분 됐어? 어이구,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왔던 것 같은데? 계산이 마무리가 안 돼? 아이고, 잘했다. 96분. 은석이 잘했어. 승현이 잘했네. (57번을) 한번 봐볼게요. 이 57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의 sk, 이게 n 세제곱 빼기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P는 AQ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 들을지. 이거 얘는 좀 특이하게도 시그마 안에서 몇 번 구출해줘야 되냐면은 2번 구출해줘야 돼. 일단 SN을 먼저 빼야 돼. 그치? 그럼 SN에서 다시 AN을 빼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단으로 구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요거 S라는 표현을 이미 썼으니까 얘를 뭐 TN이라 이렇게 봐보자. TN. N항까지 합이다. 인데 합의 합인 거야. 합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TN이라고 하는 거는 TN은 N세제곱 빼기 12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TN-1이라고 하는 거는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뺐을 때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뺐을 때 이 SN이 이렇게 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SN은 하고 요거 전개해보면, 전개 한번 해보자. N세제곱에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빼기 12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요령은 TN에서 TN-1를 뺀다, SN에서 SN-1를 뺀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 때는 계산 다 하지 말고 여기서 똑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지운다의 관점으로 가면은 조금 더 계산이 실수가 줄어들어.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는 n-1이라고 하는 문자를 도입했잖아. 이걸 도입하는 순간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조건을 붙여줘야 돼. n-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했더니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관점인 거야. 맞지? 그러면 1항은 이제 뭐가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항 전에 일단 SN에서 한 번 더 구출해보자. 이거 보통 계산할까? S1은 일단 옆에다 쓸게. S1은 2항부터 온 거니까 그냥 여기다 1 대입해버려. 1 대입하면은 3 빼기 3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냥 식을 잘못 썼나? 잠깐만. 3n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고 좀 전에 얘기했었지? 대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만들어 볼게. AN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 조금 이해 못하는 친구들 있어서 다시 설명해 줄게. 이해 안 되면 6n 하고 그다음 뒤에다가 만을 싼 다음에 몇을 쓰면 될까? 6n을 야 빨리 암산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몇 쓰면 돼? 요거 3n 제곱 빼기 3n 플러스 1이면 1차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아닌 거거든. 그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얘를 1을 지우고 나서 계산해야 돼. 암산할 때 1을 이렇게 지우고 본 다음에 3n제곱 빼기 3n을 원래는 1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하면 3n제곱 빼기 3n인 거잖아. 1항부터 성립하면. 그치?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1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6이 이렇게 붙는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선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까? 괜찮아? 이해했어? 응. 윤서 괜찮아? 응.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는 뭘 더 붙여야 되냐면은 여기 이미 이 계산에서 Sn-1은 하고 또 계산이 들어와서 지금 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n-1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n-1도 2보다 크놨다 이렇게 바뀌어. 얘가 2보다 크놨다. 여기 이 n-1이 2보다 크놨다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n이 3보다 크놨다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얘는 n이 3보다 크놨다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3보다 크거나 거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었어. 만들었으니까 이제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만 알면 그럼 이제 쭉 대입하면서 나열해보다가 이제 뭐가 같아지는지 찾으면 돼. 그럼 이제 거기서 딱 멈추고 끝내면 되지. 그치? 그럼 1항의 문제를 보면은 1항은 S1이랑 같아.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다 대입해야 돼. 이거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었거든. 모든 자연수 n. 그러니까 1 대입해보면 S1은 1항과 같은 건데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1항 찾았어. 그치? 2항 구해봐. 2항은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은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은 S2는 4, 3, 12에서 6 빼고 1 더하는 거니까 이 값이 6, 7. S2는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1항이 마이너스 11이었어. 그럼 2항까지 합이 7이 되려고 하면은 이 2항은 18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둘이 더하면 이렇게 7이 되는 구조지. 그치? 그 다음에 3항부터 이제 편해. 여기서부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다. 해서 3 대입하면은 12. 4 대입하면은 18. 더 쓸 필요 없겠는데? 뭐, 24 이렇게 가겠지만 이미 똑같은 숫자 두 개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P 값은 2고 Q 값은 4다 해서 이제 바로 끝내면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쓴 식들을 봤을 때는 뭐가 안 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냐면은 이거 조건 이런 거 세세하게 안 잡았어. 이거 안 잡았고 두 번째는 이게 좀 특이하긴 했었지. TN에서 SN 구출해주고 SN에서 다시 한번 AN 구출해주고 이렇게 3단계로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SN에서 AN 꺼내기를 완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 단원에서 연습을 해놓고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너무 괜찮아? 그 다음에 59번으로 갈게요. 59번. 59번에 이렇게 돼 있거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 곱하기 an은 sn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 그치? 근데 나조건을 보면은 가조건이 이랬던 거고 나조건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해서 5까지에 대해서 an 플러스 sn 이게 141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살펴보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봐.
AN을 SN으로 바꿔야 될지 SN을 AN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떤 쪽으로 푸는 게 빨랐을까? 어떤 게 지금 현명한 상황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구하고 하는 값이 A1이야. 이거는 약간의 물음표. 왜냐면은 S1을 구해도 결과는 똑같거든. A1과 S1은 똑같은 거니까 A 쪽으로 할지 S 쪽으로 할지 아직은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 보통은 이 물어보는 값을 보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하거든. 그치? 근데 이거는 약간의 보류. 여기를 보면 이거는 식이 AN을 바로 꺼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1항부터 5항까지 AN 돼 있지. 이거 의미하는 거는 그냥 5항까지 합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게 그냥 5항까지 합으로 바로 잡히지. 그 다음에 다음 거 써보면 여기 S1, S2, S3, S4, S5가 이렇게 다 더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그치? 그러면 혹시 이게 S에 대한 규칙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 여기서 전부 다 S로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이 부분을 S로 바꿀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거든? 여기 AN 있잖아, AN. AN이 있으니까 얘를 SM-SM-1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자.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무조건 n은 2보다 크거나 이런 거 항상 써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2 곱하기 SM-SM-1을 하면 얘는 뭔 거냐면은 그냥 SN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럼 여기서 정리하게 해볼게. ESN 빼기 2 곱하기 SM-1 하면 이게 SN이다. 이렇게 썼을 때 넘기면 SN은 2 곱하기 SM-1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치? 어이? 그럼 이거 좀 신기한데? S끼리 이웃한 S끼리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지. 그치? 이렇게 잡히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SN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항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첫 항에다가 곱하기 2의 n-1승이다.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 n이 2 대입했을 때는 사실 1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라 봐야 돼. 2 곱하기 S1은 S2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1항 2 대입하면은 S2는 2 곱하기 S1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는 바로 이렇게 일반항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편하겠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안 써도 그냥 여기 바로 쓸 수도 있어. 여기 보면은 이만큼은 S1에다가 플러스 이게 2S1이야. 4S1 플러스 8S1 플러스 16S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럼 여기 지금 답을 거의 다 찾았네. S5라고 하는 것만 좀 바꿔주면 되겠는데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5 대입해봐. 그러면 16 곱하기 S1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공비가 2였던 거니까 4번만큼 점프한 거야. 그치? 그래서 둘이를 합해버리면 돼. 이렇게 다 합해버리면 그럼 1, 2, 4, 8, 16 더한 거에다가 16까지 더해버리면 32 빼기 31에다가 16 더하는 거니까 47이 되겠다. 47 S1 한 게 문제에서 141이다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S1은 3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답이 나온 거지. S1이 A 오는 것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 안에 살짝 속임수가 들어가 있었어. S1을 구하라 했으면은 조금 더 당위성이 있었을 텐데 S 쪽으로 정리할 것에 대한. 근데 이제 A1을 물어본 상황에서 A 쪽을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AN이 어려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여기서 꺼내는 게 좀 불편했던 거니까 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승현이 괜찮아? 괜찮아?
다 된 사람들은 그 132쪽에 있는 점화식과 친해지기 부분으로 가보자. 132쪽에 점화식과 친해지기. 이 보면은 점화식과 친해지기 결국에 이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33쪽에 바로 가볼게. 133쪽 보면 이렇게 됐지. 두 개의 항을 알아야만 모든 항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구조라서 그러냐면 이 점화식이 세 개의 항에 대한 구조로 되는 거 알 수 있어. 2 곱하기 a n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항들이 홀수일 때거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홀수라고 하면 훨씬 생각할 거리가 많았죠. 근데 항이 짝수라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바로 대입하면서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 3 여기까지 써줬어.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되어야 될까? 더해야 돼? 아니면 여기다 2 곱해야 돼? 더할까 곱할까? 이게 A1이야 A2야 A3야. 문제에서 n이 홀수일 때라 했으니까 여기 홀수일 때 이 상황이네. 그치? 1 더하기 3 하면은 4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곱하기 2를 한 거야. A4는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홀수일 때니까 또 더하고 짝수일 때는 또 곱하고 이렇게 쭉쭉쭉 바로 쓰면 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둘이 더하면 또 36 이렇게 가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134쪽에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말 있지. 나열할 땐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라.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면서 생각해봐. 거기 결국에 3, 9, 27 같은 3의 거듭 제곱근인 항들은 곱하기 3분의 1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나머지 3의 거듭 제곱이 아닌 형태일 때는 그냥 플러스 6을 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그거를 먼저 충분히 인지를 해놓고 나서 여기다 쭉 대입을 해보면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나만의 언어로 바꿔놔라 라고 한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 한번 빈칸 채워봐. 빈칸 채워보고 괜찮으면 그 134쪽 제일 왼쪽에 답지 있거든? 그거 확인해보면서 넘어가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 된 사람들은 135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135쪽에 있는 문제 푸는데 그 바꾼 언어를 머릿속에 입력해서 결국에는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할 게 아니라 보고서는 바로바로 그냥 규칙을 생각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기로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35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 채화기에 바로 좀 적용해 볼게. 채화기에 있는 빈칸을 좀 넣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 근데 채화기에 문제가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내가 좀 설명해 줄 것들이 있으니까 채화기나 적용하기에서 좀 설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자. 잠깐만 좀 시간을 줄게.
62번 앞에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됐어? 응. 이미 정신 좀 들었어? 이거 잘 안 되는 거 없어? 계산해보고 있어? 4에 플러스 9라고 쓴 거지? 응, 맞았어. 근데 너 이제 무의식적으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겠지만은 좀 예민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특히 136쪽의 예제 3번 한번 봐봐. 130쪽의 예제 3번. 그러니까는 뭐가 숙제냐면 우리한테 이제 하나의 숙제가 앞에 1항에서부터 해서 정방향으로 추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추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 문제는 그래도 시그마 값이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50이라 했으니까 첫 항을 먼저 미지수를 도입해 놓고 나서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뒤에 역추적 문제로 가면은 역추적 문제 가기 전에 정방향 추적을 볼 때도 뭔가 뒤에 항을 주고 나서 앞에 항을 구하라고 하는데 앞에 항을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때 왜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지 아니면 이건 역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방향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줄게. 139쪽에 적용하기 문제 좀 풀고 있을 텐데 난 이제 이런 표시를 하거든. 나누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좀 도식화를 해놓는 거야. 나누기 2하고 플러스 1 한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해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근데 매번 대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홀수일 때는 나누기 2 플러스 2,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곱하기 2 이렇게 써놓으면은 좀 실수가 좀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말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들 잡아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일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합이 10이라 주어져 있는데 1항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걸 이제 역추적한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치? 20항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규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 20번째 항까지는 너무 많은 거거든. 그치? 그럼 첫 항을 미지수 뭐 A로 두고 쭉 나열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규칙을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왜 안 어렵나 이 문제는 왜 어렵나 생각을 해봐.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책에는 지금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이 n이 홀수다 n이 짝수다 일단 이렇게 항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으면 좀 쉬운 문제라고 봐야 돼. 홀수항끼리의 규칙이랑 짝수항끼리의 규칙을 따로 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 결과값이 홀수일 때 결과값이 짝수일 때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수정도를 그리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가 쉬웠던 이유도 한번 잡아놓고 62번 한번 바로 계산해보고 나서 비교를 해보자.
성공. 제 앞에도 됐어? 어이구, 잘했네. 육식 이건 정답 안 나온 사람들은 같이 해볼게. 첫 항을 A라고 뒀어. A라고 두면은 그 다음 항은 2분의 A 플러스 1이지. 그치?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써볼까? A1, A2 이렇게 간다를 해보자. 이렇게 쭉쭉 간다를 했을 때 여기가 첫 항이 A라고 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은 2분의 A 플러스 1. 그치? 근데 매번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도 여기를 보는 게 빨라. 짝수면 곱하기 2인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2. 홀수면 나누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2분의 A 플러스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짝수면 다시 곱하기 2니까 A 플러스 2 플러스 1. A 플러스 2 플러스 2지? A 플러스 4. 그 다음에 6항은 다시 또 얘를 나누기 2하고 더하기 1 하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쭉쭉쭉 쓰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문제가 그래도 괜찮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이 홀수항이랑 짝수항의 규칙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등차수열에 가는 구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일단 이쪽으로도 잡아봐도 얘가 2분의 A 플러스 1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게 플러스 1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플러스 1씩 되는 거지. 플러스 1. 그치? 플러스 1, 플러스 1 되고 있고 밑에 부분은 플러스 2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지금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에서 시그마하고 K는 1에서부터 20까지에 대해서 AK 값이 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아예 홀수항끼리 따로 더하고 짝수항끼리 따로 더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여긴 계산을 할 때 시그마 이거 사실 이렇게 쓸 줄 알면은 더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생소하게 보여도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거 홀수항 10개랑 짝수항 10개를 더했다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얘기야. 그럼 계산만 마무리해보면 홀수항들의 합은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를 하면 돼. d 값은 그래서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2분의 하고 역시 n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해야 되지. 첫 항 2분의 a 플러스 1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 a 플러스 n-1 d를 하는데 d 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둘이 더한 게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 근데 10이라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제 지우고 10a 플러스 그 다음에 5 곱하기 18인 거니까 90이 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플러스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지우고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얘 하면 5a에다가 플러스 10 하고 플러스 9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15a에다가 90, 109까지 가는 거니까 아니네. 여기 45였네. 9, 45. 15a에다가 145네. 145 이렇게 더한 게 문제에서 1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따라서 넘어가면은 15a는 마이너스 135,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쓰면 9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나만의 언어로 일단 요약을 해놓기 하고 나서 대입을 할 때 규칙성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건 애니 홀수, 애니 짝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그 다음 단원으로 어느 정도 140초까지 하고 나서 넘어갈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줘. 여기 잠깐 쉬었다 할게.
아니 이거 어떤 친구가 놓고 왔는데 나 이거 먹는 건 줄 알았어.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이거를 위험 인물이 있어 학원에.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계속 봐볼게요. 63번은 잘 됐어. 63번은 좀 설명이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63번. 지우고 바로 설명해 볼게. 뭘 주의하냐면은, 근데 정방향 추적이긴 한데 이렇게 첫 항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첫 항이 그냥 첫 항 플러스 6은 10의 배수다, 이런 말로만 지금 표현을 한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이거야. an 플러스 1은 n분의 an, an 플러스 n 이렇게 나서 플러스 6이 12의 배수다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얘를 이렇게 놓는 게 되게 중요해. 12K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문제풀이의 열쇠라 봐야 되거든. 어떤 미지수를 새롭게 지정을 해 놓는 거야. 해야 정방향 추적을 할 때 계산이 간편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거를 내가 별표를 쳐놓을게.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첫항 플러스 6을 12K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기. 그치? 뭐가 좋은지 한번 봐보자. 어쨌든 문제에서 5항이 치를 때 A1의 값을 구하시려 했는데 이게 거꾸로 가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그치? 5항부터 해서 1항까지 간신히 추적해놨는데 그게 첫 항에다 6 더한 게 12의 배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렵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정방향으로 계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역방향은 안 되나? 이 생각을 자꾸 의구심을 풀어. 역방향으로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은 내 시험장에서 정방향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쪽만 훨씬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꾸 그걸 경험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한번 써보자.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어.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처음에 12K 빼기 6으로 시작했지. 12K 빼기 6 이렇게. 그치? 그 다음 항은 뭐가 되냐면은 12K 빼기 6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AN이 N의 배수일 때 AN이 N의 배수가 아닐 때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되게 간단한 게 여기는 결국에 나누기 N 하라는 얘기야. 여기는 플러스 N 하라는 얘기야. 그치?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숫자, 자연수는 1을 배수지. 1을 배수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1분의 A1인 거야. 여기는 12K 빼기 6으로 다시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이 부분이 12K 빼기 6이 이렇게 남아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그 다음 걸 보면은 3항은
AN이 2의 배수일 때라 했어. 이게 2의 배수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지. 그치? AN이 2의 배수인 게 확실하지? 그러면은 이거는 2로 묶이는 상황인 거니까 나누기 2를 해버리면 6K 빼기 3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 6K 빼기 3. 그치? 그 다음엔 6K 빼기 3이 3의 배수가 맞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야. 확실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또 3으로 나눠버려. 3으로 나누면 2K 빼기 1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2K 빼기 1을 봤더니 얘가 4의 배수냐? 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아니야. 왜냐 2K 빼기 1은 홀수거든. 홀수니까 4의 배수는 될 수 없겠지. 그치? 여기에서 그러면 바로 더하기 이제는 4를 해줘야 돼. 하니까 2K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익혀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문제에서 5항이 7이라 했으니까 이 결과는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K는 2로 바로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보면 돼. K는 2.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따라서 첫 항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은 24에서 6 빼면은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요거 나머지 부분은 이따 좀 시간이 되면은 좀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숙제로 남겨놓고 그 다음 단원을 한번 넘어가 보자. 142쪽으로 넘어가 볼게. 142쪽. 이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왔어.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 이제 이따 끝나면서 얘기 다시 한번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꼭 수투책을 갖고 와요. 수투책 우리 지금 책 3개 받았잖아. 3개 받았지. 네. 수1, 수투, 수1, 수투 이렇게 해서 요게 시즌 1이라 됐었고 요게 시즌 2인 거고 그다음에 시즌 1이고 그럼 얘는 다 끝낸 책이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책이고 그 다음으로 공부할 책은 이 책인 거지. 세 권을 다 들고 오면 돼. 다 들고 오면은 얘는 제출을 해줘. 수투 시즌 1. 그러면은 그냥 유사문항 말고 일단은 100문제 정도 되거든? 여기에서 틀렸던 문제를 전부 다 개인별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그 풀어보면은 또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한 번 더 풀어보긴 하되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평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필수적으로 했었어야 될 사고들을 좀 정리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가도록 하고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할게 이거. 그다음에 여기도 다음 시간에 수업 마칠 거니까 완전히 빠짐없이 다 풀고 오답 고친 친구들은 이제 제출해주면 돼. 제출해주면 얘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오답 노트용으로 제출해주고 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투 시즌 1은 계속 진도로 나갈게. 하면서 한한수랑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또 갖고 오면 돼. 이건 이거 이해됐어? 아 시즌 2. 시즌 2 이렇게. 요거 이제 미분결세 정의까지였던 거고 그 다음 단원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미니모 이따 받아보면 알겠지만 16회분을 그냥 책 한 권에다 넣었어. 16회분. 16회분인데 한 회분이 5문제밖에 안 돼. 28, 29, 30분 뺀 거잖아. 그치? 그거 풀면은 용기가 생길까 아니면 용기가 꺾일까? 용기 생길 거야. 하고 26번, 27번 계속 틀리는 거는 정리를 해나가자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미정모보다 더 많이 풀기로 할게. 미정모는 일주일에 4개씩 주고 있잖아. 그거보다도 훨씬 비중을 높여서 미니 미정모는 훨씬 많이 줄 테니까 일단 1차로 100회 정도 준비해놨거든. 그러니까는 매일 신나게 풀어봐. 하고 또 하고 나서 오답 정리 같이 해보고 중요한 것들 또 같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그 142쪽에 있는 내용은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점화식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주기에 대한 파악을 하자. 두 번째는 이제 부호에 대한 파악을 하자야. 근데 그 중에서 주기 파악은 문제를 봤을 때 풀고 났더니 주기가 있었다 라고 해서 약간 귀납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주기가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기가 나오는 수열에 대한 전형적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어보는 항이 뭔지를 봐. 아니면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봐. 근데 12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약간 좀 거부감 있는 많은 숫자거든? 10항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운 숫자로 봐야 돼. 근데 이게 20항이다, 24항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면은, 혹시 주기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주기가 있거나 뭔가 규칙이 있겠지?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이 an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8 곱하기 an 돼 있는데, n이 홀수일 때, 이것도 문제가 쉬운 이유는 결과값이 홀수다 짝수다가 아니라 그냥 항의값이 홀수다 짝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첫 항이 1항, 2항, 3항, 4항, 5항, 그리고 6항, 7항 이렇게 가고 있어. 이 보면은 얘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야. 첫 항이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A라고 놨다 해보자. 그치? 그러면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땐 거니까 역수. 그러면 n이 짝수면 8 곱해. 그러면 거의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지. 역수, 그 다음에 또 곱하기 8, 그 다음에 또 역수. 에이, 이거 지금 주기가 정리가 됐네.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4항이 12항이 2분의 1이다라 했으면 이건 4항이 2분의 1이다를 결론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8분의 A인 거니까 A 값은 4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첫 항이 4면 4항은 2분의 1이다 해서 둘이 더한 것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치? 요거 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9번이었으면 9번 문제가 이제 4점짜리가 시작되는 문제잖아. 그치? 이런 데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풀려고 하면은 좀 확실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봐볼게. 근데 그 143쪽에 있는 부호 파악에 대한 부분 보면은 이건 좀 별표로 쳐놓을까? 부호 파악은 좀 특히 중요해. 특히. 왜냐면은 이렇게 봐봐. 항이 어떤 기준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뭐 n축이라 이렇게 봐보자. 본다라면은 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시 슉 점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항이 한 개씩 계속 떨어지다가 20 떨어지다가 갑자기 점프.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가다가 또 점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자취에 대한 분석을 해놓고 나서 대입을 하면은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 그치? 이 파트 좀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그 체화기에 있는 문제 한번 연습해보고 된 사람들은 바로 적용하기 문제 조금 적용해보도록 할게.
같아요. 이거 열심히 했는데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살짝 틀렸네. 144쪽 예제 2번까지는 괜찮았어. 예제 2번에 최소값 16 틀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144쪽에 예제 2번은 괜찮아? 그러면은 요거 6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6번 문제 보면은 첫 항이 1. 근데 이제 이것도 나열을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왜냐면은 항들에 대한 규칙을 줬거든.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1. 이게 주고 나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다음 여기는 n이 3의 배수일 때야.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K항이 10이 되도록 하는 이제 K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열은 분명히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야.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건데 3의 배수일 때 아닐 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저기 있는 흐름대로 가면서 파악을 해보면 돼. 그럼 몇 개를 한번 나열을 해보자. 나열하는데 뭔가 써서만 안 보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래프상에다 표시를 해봐도 돼. 첫 항이 1이거든? 첫 항이 1이면 여기서 출발했다 해보자. 첫 항이 1.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된 거냐면은 두 번째 항 2인 거야. 세 번째 항은 A2 플러스 1인 건데 거기까지는 A2 플러스 1은 3이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3까지 이렇게 찍힌 거야. 근데 4항을 보면 3 대입했을 때 A4는 A3 플러스 1인데 그때는 이제 3의 배수일 때니까 3 플러스 1이 아니라 A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3의 배수에서 한 칸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 둘,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다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한 칸 내려오고 또 두 칸 올라가고 한 칸 내려오고 두 칸 올라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 어떤 값이든 간에 n이 1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만족하는 애가 3개인 거야. 여기 지금 뭐지? 3개라고 생각 못하고 규칙을 잘못 잡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잡히지. 3일 때. 그치? 그 다음에 4를 기준으로 봐도 4를 이렇게 긋고 나면은 역시 또 하나, 둘, 셋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5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5일 때도 여기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기도 역시 3개가 이렇게 잡힌다는 상황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게 5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 뭔가 3개씩 계속 가는 걸 규칙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10이 될 때는 3개가 될 거는 확실한데 그게 이제 몇이 되는 숫자인가는 좀 이렇게 규칙성을 좀 정확하게 나열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11, 12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5항일 때, 그 다음에 8항일 때, 11항일 때. 5항일 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8항일 때 여기 있어. 11항일 때 여기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 있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10이 되려고 하면은 몇을 생각하면 되는가? 이렇게 계산해 본다 하면은 여기 5, 8, 10일 때 얘는 3 곱하기 1 플러스 2라고 봐볼까? 3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된 구조에서 3이 된 거야. 요때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플러스 2에서 4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1일 때 3, 2일 때 4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0이 되려고 하면은 3 곱하기 8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게
26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지. 26이면 얘를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2개 항, 뒤에 2개 항 이렇게 좀 건너뛴 거를 좀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는 24 더하기 26 더하기 28이다. 이렇게 쓰면은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아니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봐도 돼. 3, 6, 9니까 이게 더 편할 수 있겠다. 3, 그 다음에 6, 9인 거니까 바로 잡아버리면 되겠다. 3, 6, 9일 때 전체는 이제 3, 8이 24. 에서부터 시작한다면 24, 26, 28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규칙만 나열해서 파악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거 문제 풀었어도 틀린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면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줬어. 67번 문제 이제 중요해. 67번 문제 한번 접근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갈게. 이 평정은 꼭 잘 풀어오기를 숙제로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책을 보면은 다 안 풀린 사람들, 숙제 다 안 한 사람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거 잘하고. 그 급식표 잘 쓰고 있어? 급식표? 급식표에 도장 좀 많이 받아서 내가 뭐 선물을 줘야 되나? 도장 다 받으면 한 달 동안에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좀 제발 9월 모의고사 대비로 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67번) 잘 됐어? 결과 나왔어? 정말?
8 잘했어. 8 나왔어. 괜찮아. 근데 67번 풀 때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만 좀 유의하면 되겠어. 첫 항이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68번도 하나 더 정리를 해볼게. 하고 그 다음 단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68번에 나열을 해보면 되는데 이런 얘기는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4점짜리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근데 1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숫자까지 더했다는 얘기야. m값이 크다는 얘기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떤 주기가 있을까를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 그게 첫 번째 그냥 무작정 나열하기 전에 좀 순서에 따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나열을 해놓고 나서 규칙을 파악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써보면 되지. 여기서 1항이 있고 3항, 4항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첫 항은 1, 그 다음 항은 2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계속 찾아서 가면 되죠. 둘이 더한 걸 4로 나눴으니까 3. 둘이 더한 거 4로 나누면 1. 0.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지금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6번째까지가 같은 애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1, 2. 1, 2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 더해봐. 슈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이 합이 8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합이 8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8이 몇 번 반복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166까지 갔으면 몇 번? 20번. 그치? 20번은 반복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8 곱하기 20 한 다음에 이 마무리를 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거지? 이렇게 세는 건데 166까지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160이고 얘가 6이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다. 그죠? 그래서 답이 166이 된다라고 된 거고, 166인 거니까 항의 개수는 20개 더하기 3개 하면 23개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왜 주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되겠어. 그치? 69번은 숙제로 해오겠지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맞죠? 그럼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 점화식 정복하기에서 이제 15번급이나 22번급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인데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 그치? 15번, 22번에 좀 이제 배열이 다르게 나왔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6월 모의고사 특징이 이 점화식 파트가 좀 쉽게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계속 공부하면서 상황을 보기로 하자. 정방향 추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 첫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밑에는 2분의 an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여기는 an이 홀수, 그 다음에 밑에는 an이 짝수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1항부터가 고민이 돼. 첫 항이 K라고 놨는데 이거를 K를 넣어보려고 봤더니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처음부터 고민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거기
별말 아니지만 좀 표시를 해놔. 가운데 부분에 보면 어라?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어라?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은 거기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 포기가 아니라 케이스를 나눠봐야겠다라고 분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는 분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모든 케이스에 따라서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지로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어. 사망이 3이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에 K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다만 뭐는 체크해 놓으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할 때는 K가 홀수야. 여기는 K가 짝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열을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K 플러스 1 여기는 2분의 K일 거야. 이렇게 잡았지. 그지? 하고 나서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다시 또 분리해가지고 K 플러스 1이 홀수 K 플러스 1이 짝수 하면 이거 각각에 대해서 K 플러스 2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쓰면은 좀 손해란 얘기지. 그치? 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이거는 K 플러스 1이 홀수일까 짝수일까 확정이 됐지. 이건 지금 짝수라고 볼 수 있잖아. 짝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치? 여기서는 바로 이게 아니라 그냥 K 플러스 1로 K 플러스 1은 짝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K 플러스 1이 짝수이면 나머지는 2분의 K 플러스 1을 써야 된다. 요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K에서 본다 하면은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2분의 K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좀 고민인데 K에다 만약에 4를 대입해봐. 그 2분의 K는 짝수지. 그치? 근데 K에 6 대입하면 2분의 K는 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분의 K가 홀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K가 짝수일 때도 있는 거야. 여기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K가 홀수일 때는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2분의 K가 짝수일 때는 한 번 더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4분의 K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을 낼 때는 는 붙인 다음에 문제에서 3이라고 했지? 3, 3, 3 이렇게 다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K 값은 5가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6이니까 이거 K 값이 아니지 2분의 3 K는 4지? K는 4 K는 4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K는 1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이게 앞에서 썼었던 조건들이랑 맞는 건지 확인해 봐야 돼. K가 5면 홀수? 이거 괜찮지? 그치? K가 4면 2분의 K 홀수? 여기서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건 좀 꽝인 거. 이렇게. 그치? K가 10이면 6, 12 다 짝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만 골라야 된다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사망을 3으로 놓고 거꾸로 추적을 해보는 거야. 거꾸로 추적을 했을 때 1항 값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는 책에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알려줬다라고 해서 그럼 정방향 풀이만 해보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반만 알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가져. 왜 책에서는 왜 정방향으로 했지? 역방향으로 치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 역방으로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해볼만 할 것 같군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직접 계산해봐. 역방향 밑에서도.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면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구나. 내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좀 중요한 파트야. 그래서 어디에다 좀 줄을 쳐놓냐면은 154쪽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지. 154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불가능한 케이스는 바로 제거한다. 좀 전에 불가능한 케이스 바로 제거했었지. 그치? K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제거를 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한값이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다시 한번 대입해놓고 마지막에 결론 대입해서 다시
확인해 봤잖아. 그치? 그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갔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 155쪽에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에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 적용해보고 157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윤석 꼼꼼하게 해야지. 응. 잠깐. 무작정 지우지 말고 어디서 틀린지 찾아야지. 잠깐만. 응.
계산 다시 해봤어? 아닌데? 오류? 예제 1번에 뭐 나왔어? 13이랑 6만 된다 이렇게 두 개 나와야 되는데 13 찾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했었던 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다가 바로 제거하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해 놓고 나서도 앞에 있는 조건에 다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게 중요하다. 그치? 근데 요새 문제들 기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전방향이 중요하냐 역방향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둘 다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한 문제 풀 때 둘 다 나오거든. 일반적으로 전방향으로도 계산해보고 역방향으로도 계산해보고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봐야 돼. 접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 우리 좀 연습해서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거의 고정 4점이 오르는 거거든. 15번급이나 22번급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159쪽까지 목요일까지 좀 다 숙제로 해오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요일 수업 때 마칠게. 마치고 나서 수투로 넘어갈 테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되고 목요일에는 한한수도 갖고 와야 돼. 한한수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미분법에서 나머지 테마들 같이 공부할 거거든. 한한수랑 그 다음에 이 평정 준비해서 오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급식표 매일마다 도장 찍으면서 하기. 그러니까 질문 딱 받아보면은 공부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더라고. 지금 잘했어 질문. 오늘 체킹 시간에 뭐부터 할 거냐면은 미정모에서 좀 고민이었었던 문제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 먼저 쭉 이렇게 같이 돌아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할 거거든. 그래서 미정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한수 지금 풀었던 데까지 좀 잘 안 됐던 거 점검하고 그래서 미적분을 좀 먼저 할게. 미적분 하고 나서 수원, 수투 지금 평정 부분이랑 그 다음에 했던 것들 복습하고 채점하는 걸 이렇게. 목요일에 수업에 올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정도 다 세 권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풀고 있는 문제들 콘스턴트나 미정모 풀었던 거 있지? 그것도 좀 다 들고 와줘. 그래서 다 확인을 해볼게. 넘어가도록 하자.